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호하게 정리돼야 되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의 사연인데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키우고 있고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게 되면서 이혼했습니다. 신혼 초 폭언이 물건을 부수는 것으로 다시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와 극심한 체중 감소도 오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아프다 보니 견뎠습니다. 사소한 다툼 끝에 아이 앞에서 폭언과 함께 물건을 부셔서 더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신고하고 그 길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고 후 남편이 반성은커녕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 때문에 협박을 해 엄청 시달렸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간 후 제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처벌 불원서를 내주면서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이 힘들었지만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음식 맛도 못 느꼈는데 먹고 싶은 음식도 생기고 선생님 유튜브와 이혼 관련 책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편을 많이 원망했는데 조금 공부해 보니까 저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고 저 또한 남편에게 좋은 배우자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정폭력도 문제였지만 아이가 심장병의 의료사고로 긴 투병 생활로 서로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부 사이 소통도 전혀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아이 문제로 이혼이 잘못한 선택이었나?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혼란스러워 선생님께 상담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잘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와 같이 한 시간도 별로 없어 시간이 지나가면 아빠를 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이사도 3번이나 하게 되고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서 어린이집도 4번 옮기게 되고 아이는 전에 없던 폭력성과 불안 증상, 퇴행 증상을 보입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미움으로 면접 교섭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할 거라 믿었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이도 정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마음과 아이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밝고 투병 생활도 잘 견뎌준 아이인데 수없이 많은 몸의 흉터도 모자라 가슴에까지 깊고 많은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선택이 잘못되었나? 우리 아이가 더 클 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릴 걸.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더 노력해 볼 걸. 이런저런 후회가 들면서 갑자기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이 간절합니다. 저도 이 터널을 벗어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구독자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받고 며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지금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엔 노력해서 개선되는 관계가 있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미안해할 줄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아는 사람,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아이의 긴 투병으로 부부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폭력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계속되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삶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리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엄마가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한다면 폭력을 용인한다는 걸로 받아들여 폭력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아무리 전처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도 아이를 안 본다는 건 아빠로서 기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라면 더 그렇겠죠. 정상적인 아빠라면 내가 이혼을 한 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가 몸도 아픈데 아빠도 못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연자님 상황을 스스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의 친동생이나 절친이 사연자님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사연자님께서 법률적인 이혼은 했지만 아직 심리적인 이혼이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을 되짚어보고 성찰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나와 아이의 현재 삶에 집중해서 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혼을 고려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더 그렇고 아이가 투병 중이라 더더욱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아빠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혼을 했을 때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으로 아이를 안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후회를 하고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아이가 성장해 자신을 안 본 아빠를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모든 문제와 상황에 의연해지면 아이는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여러 번의 이사와 어린이집을 바꾼 것이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상황을 좀 더 여유를 갖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이,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연자님의 상황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이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주변의 조력자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책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경제적인 일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아프니 가능하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간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하면 내 삶은 그 방향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연자님의 행복한 삶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